또 갑자기 잘하네? 아까 그 내가 통째로 풀라고 했던 부분이지. 잘해봐. 빼먹지 말고. 아까 약하면 해야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야. 우변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번엔 얘가 전해.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K값 어떻게 구해? 그냥 뭐 절반의 제곱이니까 1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저런 거 어떻게 하려고? 판별식이 0이다잖아. 중근! 얘 판별식이 0 떠야 돼. 이해되지? 이므로 A는 풀마사다. 자, A에 대한 정보가 딱히 없으니까 A는 둘 다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문제에서 뭐 A가 양수다 음수다 있으면 둘 중에 고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가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로 나눠서 첫 번째 A가 4라면 저 식은 p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x 이거 나올만 하거든.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됐고, 그러면 얘가 내 목표대로 x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지지. 만약에 여기에서 px, 자, 일단 가보자. 그러면 얘가 얘라는 거니까 px 플러스 2는 너라는 얘기야, 얘서야? 생각하고 말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조차 캐치가 돼야 돼. 이것도 설명했잖아. 복습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x가 2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라고. 뭐야? 그치, 풀마가 붙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는 없지만 px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음수다라고 돼 있으면 그때 여기서 또 걸러야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그럼 여기서는 그딴 말 없으니까 다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px는 x 마이너스 8이 나오고 다음 두 번째 px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4가 되겠다. 됐니? 자,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라면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돼서 이제는 뭐 끝났지. 이거니까 px 플러스 2는 풀마 x 플러스 6이므로 세 번째 px는 x 플러스 4, 마지막 p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원하는 p의 1의 값은 마이너스 7, 3, p의 1이지. 5,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8. 25번 또 숙제로 하나 더 해보고 다음 넘겨서 자, 이거는 뭐 유형 뻔한 거니까 그냥 숙제로만 두 문제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28번, 29번 숙제로 해놓고 넘겨서 37, 40 숙제
그리고 지금 39번을 해보자. 또 나왔다, 그지? 여튼간에 어떤 허수가 있는데 그 허수의 세제곱이 실수래. 그럼 뭐 허수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세제곱 해라. 또 이거 그러니까 너희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내 입장이 돼봐. 모든 밤마다 이거를 한 3-4번씩 풀었어. 그럼 나는 이거를 한 20번은 풀고 있어. 자, 이거 극복해야 돼. 이 조건이 오히려 꿀이란 말이야. 그냥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언제 하고 있어. 자, 일단 얘가 허근 알파를 갖는데 근데 지금 m값을 실수로 문제 줬잖아. 실수를 개수로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한근은 걔의 켤레겠지. 그러면 당연히 써놔야지. 자, 요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걔의 켤레랑 똑같다. 그럼 요 식을 변형해주면 인수분해 하겠지? 뻔하잖아, 맨날 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알파가 실수가 아니라 허술했으니까 알파랑 알파바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아니고 얘가 0이라는 소리. 근데 얘를 보고 얘를 보니까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바는 0이다 로 바뀌니까 집어넣으면 m-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계산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1은 0 즉 m제곱 마이너스 3m은 0이다. 그러면 m값은 0 또는 3이더라. 정답 4번. 됐지? 다음 넘겨서 343번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일단 지금 건너뛴 문제 41번, 42번, 뭐 요런 45번도 마찬가지 할 줄 알지, 얘들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할 때 원래는 알파 베타라고 주는 건데 그때 그 두 근 간의 관계를 줬다면 굳이 베타까지 쓸 필요 없이 예를 들어 두 근의 차가 5다 라고 한다면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5 또는 알파 플러스 5라고 두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고 만약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라고 한다면 알파랑 2알파 라고 두는 거고 두 근의 비율이 뭐 2대 5다 라고 한다면 2알파 5알파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의 합은 0이고 곱은 음수다 이렇게 풀겠지. 맞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야. 343번을 해보자. 이것도 이제 경험이 있으면 343번에 가장 키가 되는 단어가 뭐겠어? 예서야? 뭐겠어? 단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주요하게 쓰일 단어. 이런 거 캐치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뭐겠어? 차현수. 차현수 정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써야 돼. 심심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 니네 계산 편하라고 자연수로 줄게, 정수로 줄게 이게 아니야. 당연히. 지금 무리수, 실수를 넘어 허수, 복소수까지 갔는데 자연수나 정수 조건 줬다는 건 무조건 쓰란 얘기지. 그게 있으니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43번. 자,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쓰고.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대.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얘네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의 제곱으로 표현하지. 그럼 얘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이므로 굳이 얘한테 루트를 씌워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굳이 만들 필요 없지.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2보다 작다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그냥 144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루트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얘 그대로 가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4a 제곱 플러스 4b가 되지. 얘가 얘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양변에 4를 나눠주면 a 제곱 플러스 b가 36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a가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a를 기준으로 볼 거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5까지.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게 왜 그런 거야?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6은 안 되지. a제곱, a가 6이 되면 a제곱이 36이니까 b가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5개만 보면 돼. 그럼 a가 1이라면 b는 넘기면 35보다 작다니까 b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34까지 가능하지. 같은 방식으로 a가 2라면 빼면 32니까 1부터 31까지 될 거고 a가 3이면 9니까 1부터 26까지 되겠고 4면 16이니까 1부터 19까지 될 거고 5면 25를 빼니까 11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가능하겠네. 그럼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a가 1일 때 b가 34개니까 순서상 34개 31개 26개 19개 10개가 되겠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정답 120개. 자, 다음 옆에 페이지에서 47번, 48번 숙제고 지금 46번 해보자. 46번에서 이것도 봤었지? 약수가 3개인 수는 뭐야? 어떤 수가 약수가 3개야? 소수의 제곱수. 했듯이 알파랑 베타는 소수의 제곱수여야 돼.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지. 서로 다른 자연수. 근데 PQ도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야. 근데 PQ는 뭔데?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제곱수라고 해봤자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이게 끝이잖아. 즉 4, 9, 25, 49 중에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근데 걔네들을 더하고 곱한 값도 100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이것들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더하고 곱했을 때 100이 안 넘는 애가 4랑 9, 4랑 25 이거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두 개. 끝. 됐지? 다음 넘겨서 353번, 354번, 356번 숙제로 하고 53, 54, 56 넘겨서 59 숙제로 하고요. 63번을 해보자. 63번도 뭐 많이 봤지?
그래서 63번에서 뭐 써서 풀어야겠어? 이 도형 문제에서 뭘 써야겠어? 그냥 이거는 그림만 봐도, 그림만 봤을 때 닮음을 쓴다. 직각삼각형 안에 정사각형 들어있고, 이 정사각형에서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가 얘랑 얘다. 그럼 일단 써놓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닮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다시피 닮은 도형은 커다란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전부 다 닮음이지.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 K라고 준다면, 자, 그때 닮은 비를 써보면, 얘를 쓸게. 이 삼각형을 쓴다면, 자,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K지. 자, 그래서 닮은 비가 큰 삼각형의 알파 대 베타는 작은 삼각형에서 K 대 베타 마이너스 K와 같다라는 비례식이 성립하고, 계산해주면 베타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다.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는 알파 베타. 근데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4K가 2니까 K는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고 넓이는 4분의 1이므로 얘네 둘을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최고 차항계수가 4라고 줬으니까 앞에다 4, 4 딱 곱해주면 돼. 그러면 요 4는 얘한테 주는 게 분수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x-2, 4x-1로 바꿔서 전개해주면 정답. 끝. 다음 넘겨서 자, 67, 68, 69에 있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문제 할 줄 알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근의 공식 써서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근에 맞춰서 인수분해 꼴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는 거라면 얘는 인수분해를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꼴로 만드는 거다. 오케이? 뭐 굳이 안 풀어도 되고 알면. 자, 그러면 370번을 합시다. 자, 370번. F3x의 두 근의 합과 곱이 저렇게 주어졌으니까 F3x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쟤를 구하려면 바로는 못 가지. 얘를 통해 fx를 구해야 되고, 그 fx를 가지고 f 3분의 1x 플러스 1을 구해놔야겠다 라는 거고, 풀이법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당연히 치환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f3x의 식을 가지고 fx식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치환 써서 3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그러면 x 대신에는 3분의 t를 넣자. 자, 그러면 이걸 거쳐서 ft는
3분의 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t 플러스 5니까 9분의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ft지.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 fx는 t를 x로만 바꾸면 되니까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가 fx.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여기서 덜 쓰긴 했지만 지금 결론은 f3x는 0의 두근의 합과 곱으로 식을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등식이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 식이라면 너 말이 맞지. 왜냐면 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랑 뭐 2x제곱으로 시작되는 건 다르니까.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놓고 할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는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fx 나왔고, 그럼 얘는 그냥 x 자리에 얘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9분의 1에 3분의 1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x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될 거고, 걔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2에 전개해주면 9분의 1x 제곱 3분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4에 3분의 1x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전개해서 두근의 합과 곱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구해주면 정답 300. 이거 치환해서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얘에서 얘로 가는 건 쉬운 거고,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걸로 갈 때 치환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돼. 무조건. 자, 다음 넘겨서 잘못 보고 푼 문제. 잘못 보고 푼 문제에서 가장 쉬운 건 뭐야?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거나 상수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을 때지.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면 두근의 곱은 믿을 수 있다는 거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문제는 두근의 합은 믿을 수 있는 거고, 맞지? 자, 그 문제에서 조금 더 진화된 어려운 형태로 간 게 첫 번째,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문제. 요거 풀어봤지? 시험 금요일 날. 맞니? 그거 기억해야 되고, 금요일 날 했었잖아. 그지? 애들 얼굴 나온 거. 했잖아. 안 했어? 이번 숙제인가 너희는? 그럴 수도 있겠다. 2번 숙제일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고. 아마 2번 숙제. 애들 얼굴 나온 거 있어, 사진. 그 교과서 문제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근의 공식을 잘못 쓴 거. 요거거든? 자, 375번 해보자. 근의 공식 잘못 쓴 거. 근의 공식을 잘못 쓴 걸 가지고 새로 식을 만드는 거는 근의 공식을 제대로 써서 풀라는 게 아니라 근각이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잘못 보고 푼 애를 가지고. 얘가 대체 어떻게 잘못 봤는지를 보고 가지고 원래 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너희가 유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근의 공식을 저렇게 잘못 봤대. 그러면 실제 두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두 개인 거잖아. 그러면 그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짜로 더하고 곱해서 a, b, c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자, 아까 말한 대로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을 때는 그 잘못 본 근의 공식을 끌고 가는 거야. 자, 얘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하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고 나머지 한 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래. 이렇게 풀었대. 그렇게 풀어서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라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을 더하고 곱해보자고. 자, 얘네들을 진짜로 더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오지. 근데 그게 실제로 몇이야? 두 근이 1, 마이너스 1과 2니까 1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뭐 잘못 보건 어땠건 간에 얘가 마이너스 1과 2가 실제로 근이 아니더라도 여튼 간에 얘가 이렇게 이 식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와 B의 관계식을 알 수 있지. 다음 곱해보면 두 식을 곱해보면 A제곱분의 합차지 B제곱 마이너스의 B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지울 거 지워주면 A분의 C가 남지. 근데 걔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두 근의 곱이니까. 그럼 또 여기서 A와 C의 관계식이 나오지. C가 마이너스 2A다. 그러니까 얘가 근의 공식에는 잘못 썼겠지만 여튼간에 이렇게 A, B, C의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어서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모습을 A로 통일시키자. 그럼 얘는 C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살짝 바꿔주면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쓰면 된다는 게 됐지. 그러니까 저 식이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2A는 0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A는 뭐 필요 없으니까 A 날려주면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는 0이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버렸으니까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1이 정답이겠네. 됐지? 이게 근의 공식 잘못 썼을 때 풀이법. 잘못 쓴 근의 공식을 가지고 개수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자, 다음 77번은 정말 많이 봤다, 그지? 자, 볼 대로 봤다, 그지? 자, 77번, 79번 두 개 해보자. 응? 그게 가능해? 얘가 1이네. 그리고 얘가 x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나? 다 됐어? 여기서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했어? 아까 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fx를 못 구한다고 지금? 말이 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어? 나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이해 못했어. 오른쪽 한 왼쪽에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까 방금 했잖아. 아, 왜 이러지? 얘를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고. 뭐 배운 거야, 대체, 지금까지? 방금 했잖아, 이거.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아까도. 이거 치환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복잡한 식으로 단순한 식 만들 때 치환해야 된다고. 이걸 나눈다는 게 뭐야? 뭔 소리가 있네.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치환을 해야지. 소연이 79번 돼? 이거 알파 세제곱이랑 알파바의 세제곱이랑 똑같다 아니야?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또 똑같이 하겠지. 그래서 치환하면 어떻게 돼? 식 불러. FT는. 아까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아니, 잠깐만. 뭐 며칠 전에 한 걸 까먹을 수는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방금 했잖아, 370번에서. 알겠다며. 그냥 넘어갔잖아, 별일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뒤에 붙은 거는 뒤에 붙은 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이거? 아니, 얘를 통째로 치환한다니까? 얘 치환을 아예 못하네. 얘가 이렇게 단순해지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째로 t라는 문자를 빌려서 치환을 한 거라고. 그러면 얘 대신에 t를 넣으니까 얘는 ft로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도 x 대신에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요 치환식에서 이 양을 살짝 해서 x 대신에 뭐 넣어도 된다라고 식이 세워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넣자는 거야. 그래서 요 식에 있는 모든 x를 t로 싹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바꾸자라고 했으니까 t가 된 거고, 여기 있는 모든 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넣자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3t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5가 됐지. 그래서 ft가 요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치환 끝. 그러면 지금 이 식의 구성을 봤을 때 x 자리에 t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fx는 뭐겠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겠지. 끝!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받아 적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물어보든가. 지금 똑같은 문제를 방금 한 10분 전에 한 걸 다시 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떡해. 시험이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또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거 체안하고도 나서도 뭐라고 했어?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아무 말 없었잖아. 그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알아들었나 보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야. 너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 내가 강조까지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다행이다 알아들었나 보다라고 넘어가지. 근데 문제를 또 시켰어. 근데 또 모른대. 그럼 나는 벙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돼. 이해 안 됐으면 이해 안 됐다고 물어봐야 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진짜로. 이거는 함수에서 식을 바꾸는 과정이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유리함수 나오면 다 앞으로 배울 함수가 무궁무진한데 거기서 치환은 항상 나와. 못하면 안 돼, 이거는. 이 치환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바꾸는 과정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못하면 안 되거든. 나중에 네가 나랑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 가서 또 어떤 다른 함수를 하고 있는데 치환을 못해. 그러면 내가 욕먹어. 지금 내가 너 전에 학원을 욕하듯이. 이거 치환하는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 정도로 중요해. 물으면 안 되거든. 이제 할 수 있겠어? 응. 79번. 손에 나왔어? 몇 번 나왔어? 3번. 얘서 79번 어디까지 했어? 그냥 응. 그 알파분의 1이랑 그 응. 알파분의 응. 그리고 1까지 알파 세제곱분의 1이 실수래. 같이 풀어보자. 너가 불러봐. 아니 이것도 아까 말이 없었잖아. 미치겠네. 이거 오메가 아니야. 이게 왜 오메가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냥 넘어가냐고. 어디 있었어? 이거 오늘 했잖아. (339번에서) 했었잖아. 여기서 오메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너희가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 처음 보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 그런 거는 그래 모를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수도 없이 했잖아. 근데 그냥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떡해. 얘들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가 아니야. 나만 마음이 급해? 그래 알파분의 1이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바분의 1이겠지. 알파 세제곱분의 1이 실수래. 그래서 불러.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식이 어떻게 돼? 얘가 실수래. 얘네들이 같다지. 그러면 식 세워주면 알파 세제곱이 알파바의 세제곱과 같다고 넘기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0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누가 0이야?
응? 와, 너 진짜 수업을 아예 안 듣는 거야? 예서야? 얘가 어떻게 0이야? 아까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얘가 0이라는 건 알파랑 알파바랑 같다는 소리잖아. 얘가 어떻게 같아서인데? 얘가 0이지.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알파바가 0이라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과곱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두근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두근의 합은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바분의 1이 3p다. 다음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바분의 1이 p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조금 더 묶어서 해야겠네. 지금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거 통분해 보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3p다. 그러면 얘랑 잘 버무릴 수 있겠지. 그러면 얘한테 알파 플러스 알파바를 곱해주면 얘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알파바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는 게 편하겠다. 얘한테 알파 플러스 알파바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p 플러스 1 곱하기, 중간과정 더 쓰자. 알파 곱하기 알파바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바인데, 얘가 p 플러스 1이므로 p 플러스 1 들어오고, 여기에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3p다. 됐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p 플러스 1분의 3p.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알파 플러스 알파바 나왔고,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요거 역수하면 되지?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p 플러스 1분의 1. 얘랑 얘 쓰면 되겠다. 됐니? 얘도 이렇게 써?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여기다 적용시켜 준다면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이므로 넣어주면 p 플러스 1의 제곱분의 9p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은 0이다. p 플러스 뭐 통분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곱할까? 곱하면 p 플러스 1의 제곱 곱해주면 9p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은 0이다. 9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은 0. 뭐 구하래? 모든 실수 p의 개수는.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만 해주면 실근 나오는지 확인해서 판별식 해보면 양수 나오지. 실근이란 소리네. 그럼 여기서 실근 2개가 나오겠지? 판별식은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답 2개.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네. 하필이면 얘가 알파랑 알파바를 안 주고 역수로 줘서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됐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해야겠네. 380번, 81번, 82번까지 숙제. 됐니?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체크한 거 풀어오고 질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차 함수만 하면 돼. 얘들아, 너 이 시험 범위 3, 4차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2차 함수까지지? 2차 함수도 안 들어간다고? 아, 2차 함수도 안 들어가? 2차 방정식까지야? 진짜로? 왜 기자가? 아, 맞네.
그럼 여기까지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마무리 짓고 기출문제 풀면서 그 순열과 저항만 기출문제 따로 보면 되겠다.